평생 갑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 습관 못 끊으면 절대 안 낫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자주 느끼시나요? 속이 타는 느낌, 가슴이 쓰리는 느낌,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따갑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가 좀 안 좋은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하지만 이걸 단순한 위 문제로 넘기면 이 증상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밤에 누우면 속이 타서 잠을 못 자고, 물만 마셔도 속이 쓰리고, 심하면 목소리까지 변합니다.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첫 번째, 왜 평생 가는 병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먹으면 낫는 병.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면 약을 먹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합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몇 달, 몇 년씩 반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건 단순한 위 질환이 아니라 생활 습관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문제라기보다 위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위산만 줄이면 잠깐 좋아질 뿐입니다. 원인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역류를 만드는 핵심 원리. 조금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위와 식도 사이에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정상일 때는 위산이 위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느슨해지거나 위 압력이 높아지면 위산이 위에서 위로, 식도로 올라옵니다. 문제는 식도는 위산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가움, 염증, 통증, 이게 반복되면서 만성화됩니다. 세 번째, 절대 안 낫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첫 번째, 빨리 먹는 습관. 음식을 빨리 먹으면 공기를 같이 삼키게 됩니다. 이 공기가 위를 팽창시키고 압력을 높입니다. 결국 위산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 많이 먹을수록 위는 더 크게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이건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음식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눕게 되면 중력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올라옵니다. 네 번째, 야식. 특히 밤에 먹는 음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 바로 눕는 자세,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역류를 극대화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운동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음식. 매운 음식, 양념이 강한 음식. 이건 식도를 직접 자극합니다. 이미 민감해진 식도에는 더 큰 자극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 소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건 역류 확률을 높이는 조건입니다. 탄산음료, 위 안에 가스를 만들고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커피,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알코올, 식도와 위 사이 근육을 약화시키고 역류를 쉽게 만듭니다. 유제품 과다 섭취,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더부룩함, 속 불편,
이걸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도움이 되는 음식. 모든 과일이 좋은 건 아닙니다. 위 자극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사과, 배, 멜론, 이런 과일들은 산도가 낮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오렌지, 자몽, 레몬, 이런 과일은 산도가 높아서 오히려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오이, 이런 채소들은 위 점막 보호와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서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저지방 단백질.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기름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기 적은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계란 흰자, 이런 음식들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채워줍니다. 반대로 삼겹살, 튀긴 고기, 가공육,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오래 걸리고 위산 역류를 더 쉽게 만듭니다. 생강.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느리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후 속이 답답한 느낌이 있을 때, 위에 음식이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 있을 때 생강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조금씩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귀리, 견과류. 이건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귀리는 위산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속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공복에 속 쓰림이 있는 사람에게 아침 식사로 특히 좋습니다. 견과류는 적당량을 먹으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견과류들이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 정도가 무난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됩니다. 기름이 많은 견과류는 과하면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차. 양배추차. 위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보리차. 부담 없이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차. 염증과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생강차. 위 기능이 개선됩니다. 중요한 건 단기간 효과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음식만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세,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 후 눕는 습관. 이거 하나만 바꿔도 증상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많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배를 압박하면서 위산을 밀어 올립니다. 꽉 끼는 옷. 복부 압력을 높여 역류를 유발합니다. 수면 자세. 베개를 너무 낮게 하면 역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 정리. 역류성 식도염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달라집니다. 천천히 먹기, 과식하지 않기, 식후 2시간 동안 눕지 않기, 스트레스 관리.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무리. 지금 속이 쓰리고
목이 불편하다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넘기면 만성화됩니다.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약으로 버티는 병이 아니라 습관으로 고치는 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